かわいい。これ何？これ何やろ？ 고양이의 성지이자 역사 깊은 사찰들로 가득하고 라멘이 맛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곳.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듯한 좁은 골목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 위의 도시. 오늘 방문할 곳은 세토나이카이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도시 오노미치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약 50분 전철을 타고 한적한 시골 풍경과 이어지는 바다 풍경을 보면서 달려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오노미치에 갈 수 있습니다. 역을 나서자마자 기분 좋은 바다 내음이 반깁니다. 오늘 첫 목적지는 오노미치의 상징 센코지입니다. 약 1km 남짓한 거리라 버스로 5분이면 가지만 저는 골목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걷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놀랄 만큼 절이 많은데요. 이 좁은 지역에 무려 25개의 사찰이 밀집돼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 오노미치가 엄청난 부자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1168년 일본의 실권자 타이라노 키요모리가 이곳을 공식 항구로 지정한 뒤 오노미치는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부를 쌓은 거상들은 앞다투어 화려한 절을 지으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항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좁은 산기슭에 옹기종기 모인 수준 높은 사찰들이야말로 그 시절 찬란했던 번영의 역사인 셈이죠. 오늘은 그중 가장 유명한 센코우지 하나만 둘러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보석 같은 사찰들은 다음 여행을 위해 아껴두고 고양이 골목으로 유명한 네코노 호소미치로 가볼 예정입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千光寺ロープウェイなんですよ。千光寺ロープウェイはね、はい。このそこに道をね、この道をずっと1キロぐらい。 그냥 지나가던 분이 갑자기 길을 알려주십니다. 역시 소도시로 갈수록 더 친절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상점가는 아직 하나도 안 열었어요. 이른 아침이라 상점가는 아직 조용합니다. 오노미치의 혼도오리 상점가는 언뜻 보면 여느 일본 소도시의 아케이드 상점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총 길이 1.2km로 서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의 상점가입니다. 에도시대 주요 간선도로였던 산유오도 위에 만들어진 상점가라서 이곳에는 다른 소도시 상점가와는 달리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들이 모두 영업하는 시간대에 오면 마치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속으로 걸어간 듯한 상점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혼도오리 상점가도 오노미치의 명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노미치를 걷다 보면 도시 한가운데 주택 바로 옆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게 뭔가 일본 특유의 풍경 같아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책하듯 걷다 보니까 어느새 센코지로 올라가는 로프웨이 근처까지 왔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침 겸 점심으로 이곳의 명물인 오노미치 라멘을 먹고 가볼까 합니다. 명물인 만큼 수없는 오노미치 라멘 가게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치반칸이라는 가게로 갔습니다. 딱히 고른 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길래 들어간 곳입니다. 오노미치 라멘은 이곳의 부둣가에서 일하던 대만 출신의 장단이라는 사람이 1947년 포장마차에서 팔기 시작한 라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노미치 라멘은 기본적으로 간장 베이스 라멘인데요. 스프는 닭뼈와 돼지뼈에 해산물까지 사용해서 뽑기 때문에 특유의 복잡하고 깊은 감칠맛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돼지의 등 쪽 지방인 세아브라를 가득 넣은 라면이라는 겁니다. 얘기만 들으면 좀 느끼하고 맛이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풍미는 깊으면서도 의외로 전혀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산뜻한 게 바로 이 오노미치 라멘의 반전입니다. 솔직히 일본 라멘 중에서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걸 찾기가 은근히 어려운데 오노미치 라멘은 한국인도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그렇게 배를 채우고 다시 센코지 로프웨이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로프웨이를 타고 센코지로 올라가 볼 건데요. 여기서는 무조건 편도를 끊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千光寺が山半分降りた場所にあるので、もし往復で帰ろうと思ったらもう一回その登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 가타미치가. そうですね。 저도 센코지에서 고양이 골목을 통해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도로 끊었습니다. 이 센코지 로프웨이도 오노미치의 명물 중 하나인데요. 1957년 개업 이후 오노미치 관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센코지 로프웨이는 말 그대로 센코지라는 사찰로 가는 케이블카입니다.
806년에 세워진 센코우지는 미야지마의 다이쇼인과 창건 연도가 같은데요. 창건자 역시 일본 불교의 성인으로 주앙받는 고승인 코보대사 쿠카이입니다. 그만큼 이곳 또한 굉장히 유서 깊은 사찰인 것이죠. 그렇게 바깥 경치를 즐기며 케이블카로 3분 정도 이동하면 센코우지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센코우지산 정상에 도착하면 먼저 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부터 가봐야겠죠. 이 전망대는 원래 있던 전망대를 철거하고 2022년에 새로 만든 신상 전망대입니다.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아오키 싱에루가 설계한 이 전망대는 오노미치의 능선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3m의 탁 트인 데크에 올라서면 산과 바다와 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이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이 절경이 에도 시대부터 수많은 문인과 상인들을 매료시켰고 그들은 이런 감동을 표현하는 수많은 시와 문학들을 남겼는데요. 전망대를 내려가서 센코우지로 가는 길에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문학의 오솔길 bungakuno komichi입니다. 문학의 오솔길은 산 정상에서 센코우지까지 가는 약 1km의 산길인데요. 1965년에 오노미치를 사랑했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관광객들에게는 풍경과 문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 좋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길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유명한 문인들의 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써 있습니다. 이 길 분위기도 되게 고즈넉하고 좋아서 새들이 뭐 약간 짝짓기 하는 건지 몰라도 조금 시끄럽게 울긴 하는데 굉장히 고즈넉하고 약간 힐링되는 그런 길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못 보시고 그냥 큰 길을 통해 센코우지로 가시는데 개인적으로 꼭 이 길로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구간에 25개의 자연석에 오노미치와 관련된 시와 문학이 새겨져 있는데요. 모두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돌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문학의 오솔길을 따라 한가롭게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센코우지의 경내로 이어집니다.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이 산이 엄청난 바위산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센코우지산 전체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입니다. 쿠카이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곳 역시 미야지마의 미센처럼 산 자체를 신처럼 모시는 신앙이 뿌리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쿠카이도 이곳에서 수행하며 사찰을 창건한 것이죠. 이곳 역시 다이시도가 있고 건너편에는 종이 있습니다. 종을 치지 말라고 써 있어서 아쉽게 쳐보지는 못했지만 종루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본당이 나오는데요. 본당 옆에 심상치 않은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부부바위라고 해서 연인이나 부부가 이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면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그 옆에 사슬 수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위에 사슬을 타고 바위를 오르는 친구들이 보이시죠? 이런 거 보면 솔직히 한번 올라가 보고 싶잖아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 카메라는 가방에 넣어야겠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시도해봤는데 이거 말이 못 올라가요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센코우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오노미치의 풍경이나 즐겨봅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이 경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절경으로 유명해요 사실. 요거는 이제 아무나 그냥 와서 볼 수 있는 되게 절경으로 유명합니다. 센코우지 본당의 지붕과 겹쳐 보이는 이 풍경을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잠시 풍경을 즐기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갑니다. 階段だけ登ってみてもいいと思います。上からの景色結構いいん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鎖は登るの多分無理だと思います。 계단 아래에서 사슬 수행이라는 안내문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셔서 그냥 경치라도 보고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저는 바다가 보이는 계단을 좀 더 내려가 봅니다. 조금 내려간 곳에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들이 보이는데요. 이 마애불들은 약 700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 새겨져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당 쪽으로 올려다보면 본당 뒤 산 꼭대기에 동그란 돌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타마노이와라고 하는 돌입니다. 저 돌에서 나오는 빛이 마애불들을 은은하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돌에서 어떻게 빛이 나냐고요? 전설에 따르면 저 자리에 원래는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동그란 큰 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빛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등대 역할을 하면서 길을 밝혀준 것에서 오노미치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요. 센코우지, 즉 청개의 빛이라는 사찰 이름도 사실 저 타마노이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만큼 오노미치의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돌인데요.
물론 원래 있던 보석은 진작에 유실되었고 지금 있는 돌은 1894년에 재건한 것입니다. 전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안에 전등을 넣어서 밤에는 빛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매일 빛나는 타마노이와뿐만 아니라 벚꽃 시즌과 단풍 시즌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센코우지 라이트업과 오노미치의 야경이 합쳐진 밤의 풍경은 정말 절경으로 유명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센코우지 경내는 센코우지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만큼 정말 공원 같은 느낌의 사찰인데요. 그렇게 공원을 산책하듯 센코우지를 한 바퀴 둘러보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계단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출구가 보입니다. 로프웨이를 안 탔으면 이 계단을 다 올라와야 했겠죠. 그리고 오노미치는 고양이가 많기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가죠. 이렇게 곳곳에 고양이를 위한 사료와 물을 놓는 공간이 있을 정도로 고양이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일단 차가 못 들어오는 곳이 많아서 고양이들이 사고로 죽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고양이 골목 네코노 호소미치라고 하는 골목이 오노미치의 또 하나의 명물로 유명합니다. 센코우지에서 나오는 길에 텐네지 3층 탑을 보고 그 옆길로 들어서면 그곳이 바로 고양이 골목 네코노 호소미치입니다. 네코노 호소미치에는 예쁜 카페와 갤러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 골목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사람인 화가 소노야마 슌지의 부엉이의 관이라는 갤러리 카페가 마치 지브리 세계관에 들어간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정기 휴일이라고 돼 있어서 들어가 보진 못할 것 같고요. 그 옆으로 후쿠이시네코 신사가 있는데요. 고양이 골목 자체가 버려진 민가와 골목을 예술로 재생한 공간인 만큼 이 신사 또한 새롭게 조성된 곳입니다. 참고로 이 신사는 반려묘의 건강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파워 스팟으로 유명합니다. 골목 곳곳에 놓인 이런 동그란 돌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넣은 것을 후쿠이시네코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복돌 고양이, 그러니까 복을 불러오는 돌에 그린 고양이인 거죠.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유명 화가인 소노야마 슌지가 이 골목의 분위기에 매료되어 1998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골목 전체를 자신의 캔버스로 삼아 고양이 골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후쿠이시네코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쿠이시네코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제작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적당한 모양의 돌을 가져와서 3년 동안 야외에 두고 바닥기와 잡념을 빼고 자연의 기운을 모아야 합니다. 그 후 신사에서 그 돌에 액막에 의식을 하고 나서야 작가가 정성을 담아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하네요. 이 모든 정성을 다해야만 제대로 복이 담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성이 깃든 후쿠이시네코를 원래는 108개만 만들 예정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이 골목에 1000개가 넘는 후쿠이시네코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 소노야마 슌지가 만든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벽이나 바닥에 깨진 콘크리트 모양을 활용한 고양이 그림들도 많은데요. 이건 모두가 소노야마 슌지가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요컨대 이 고양이 골목 자체가 소노야마 슌지의 30년에 걸친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인 셈이죠. 200m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이지만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보적인 감성이 있어서 꼭 한번 걸어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짧은 고양이 골목 산책을 마치고 마지막 후쿠이시네코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뭔가 큰 건물에 카페와 여러 시설들이 모여있는 듯한 곳이 있어서 뭐 하는 곳인지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こんにちは。よければご準備どうぞ。じゃあちょっと失礼します。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친절한 대표님이 말을 걸어주셔서 잠시 안을 구경해보기로 합니다. もともとは開示学院って専門学校で、今はこの向こうにある33室ある部屋で漫画の原画展をやったりしてます。 원래 전문학교로 운영되던 목조 건물을 한 땀 한 땀 수리하고 개조해서 갤러리 겸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どちらからですか？あ、韓国からです。あ、韓国から。はい。でも日本語がすごい。まあ昔漫画の勉強で留学してたんで、へはい、それで。いや、ちょっと日本人か学びましたと思いました。いや、 친절한 대표님이 예의상 해주는 칭찬도 기분이 좋습니다. 今は日本のお城とかお寺を紹介する YouTube を。なるほど。はい。私結構専門なんで。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それではね、はいこのほとんどの、YouTuber が見逃すところで、あそこに大きな屋根があるでしょう。 그렇게 시작된 설명을 여기 다 담지는 못하지만 오노미치가 볼거리로 가득한 곳이고 꼭 다시 와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どうぞ。あ、すみません、お邪魔します。 내부는 고양이 관련 굿즈와 치이사나 오차카이라는 70년대 힐링 만화 관련 굿즈들이 있고 실제로도 귀여운 고양이들이 반겨주는 카페 겸 휴식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かわいい。これ何？これ何やろ？この街ってなんかすごい猫に優しい感じが。これも歴史的な経緯があって、あ、そうなんですまあ、さっき言ったように町が燃えなかったので、はい町が新しく生まれ変われなかった。つまり道が細いまま。あでそうすると車の通れない道がなくなってあで猫が過ごしやすい。そうですね、そういうことか。それと漁師町だったのでは漁師さんが取ってきた魚をそのままあげてるのをい。水とか餌とかそうそうこうあちこちになんか置いてあったりして。そうです。あれ地域猫コミュニティキャッツ。 오노미치는 역사적으로도 고양이가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주민들 또한 고양이를 소중히 하는 곳입니다. 마침 목이 마르기도 하고 일단 카페이기도 하니까 세토나이카이 특산품인 레몬을 사용한 레모네이드를 주문해 봅니다. 그리고 당 충전을 위해 귀여운 고양이 모양 아이스 모나카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달아두려고 고양이 눈 배지를 하나 샀는데요. 뭔가 고속도로 트럭 느낌이네요. 완전 개냥이인 고양이 아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역 주민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놀라운 정보를 알게 됩니다. 屋根徳っていうはい。居酒屋さんがあるんですけど、あはいはいそこで働いてて、ああ、はい。よく韓国人も来るんですけど、あ、そうですね、最近そう増えて龍が如ますね。くの龍が如くゲームの。そうそうそうなんか尾道となんかあります。あ、そうそうそう尾道出てくるんですけど、ああ。いや結構好きなんですよそのシリーズ。はい。まさお店の名前ちょっともう一度教かえて米徳です。米徳ちょっと保存しとこうと思って。 근처에 용과 같이라는 게임에 나온 이자카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엄청 좋아해서 0부터 A까지 다 했는데 유일하게 6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6의 배경이 오노미치라고 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튼 이렇게 저녁 먹을 곳이 정해졌네요. また今度伺いますん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렇게 고양이 골목 끝에서 힐링을 제공하고 있는 갤러리 카페 네코노 요코초를 뒤로하고 이자카야 오픈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근처 산책을 좀 더 해봅니다. 일단 센코지와 한몸이었던 신사인 우시토라 신사를 잠깐 걸어봤는데요. 우시토라 신사는 806년에 센코지와 함께 창건된 신사로 오노미치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나무도 수령이 100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시토라라는 이름은 동북 쪽을 뜻하는데 귀신이 드나드는 방향인 동북 쪽에서 도시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패 역할을 하던 신사입니다. 그러다가 메이지 시대 신불 분리 명령으로 이렇게 센코지와 나눠지게 된 거죠. 우시토라 신사의 오래된 문에서 전통과 근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 보면 미소대 텐만궁이 있는데요. 수신문을 지나 들어가 보면 마치 성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석축과 계단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노미치는 질 좋은 화강암의 산지이자 뛰어난 석공의 도시로도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이 계단도 거대한 화강암 한 덩어리를 통째로 깎아서 만든 계단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곳은 오오바야시 노부이코 감독의 1982년작 명작 영화인 전학생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이곳은 일본인들의 영화 성지순례 명소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그렇게 오노미치의 좁은 골목길과 소도치 풍경들을 천천히 구경하며 산책해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오노미치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용과 가치의 배경이 된 이자카야 요네토쿠에 가봐야겠죠? 가게 내부는 제가 딱 좋아하는 쇼와 느낌의 이자카야였는데요. 용과 가치의 배경으로 나왔던 성지인 만큼 일단 용과 가치 패널을 들고 기념 촬영부터 했습니다. あ、いいですね。 이어서 용과 가치에도 메인 메뉴로 나왔던 니크나베를 주문했는데요. 딱 보기에도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이 니크나베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 대창 등이 종류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고기를 따로 추가하거나 마지막에 라멘을 넣어 먹을 수도 있고요. 점원분이 조리해주시는 걸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면 점점 뭔가 한국인이 좋아할 듯한 비주얼이 되어갑니다. 鍋がピリ辛の味噌だれが入ってるんです。このまま食べれるんですけど、こちらの調味料を使って味を変えることができます。ここに書いてあって、そうかそうかそうか。
그렇게 먹고 마시고 또 먹습니다. いやでも本当に美味しいですよ。これ韓国人にもすごい受けると思います。 잘 먹고 마신 뒤 마지막 안주를 추천받아 봅니다. なんかおすすめのあてを最後の締めの一品として。 크림치즈를 일본식 조미김에 싸먹는 것인데 처음에 보고 맛이 어떨지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いや本当に美味しいですこれ。美味しいですね、はいよかった。いや想像したのと全然違った。 그렇게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마지막 한 잔을 쭉 들이킵니다. いや、まさか尾道が舞台だともそれも知らなかったです。しはい。まさかあそこで出会った人がここの店員だとも知らなかったはい、です全し然いやこういう出会いがあって楽しいものですから。そうですね、確かに。ごちそうさまでした。美味しかったです。 그렇게 많은 볼거리와 친절함으로 가득했던 첫 번째 오노미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감사합니다.